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비 통제 되게 쉽지 않죠. 많이 안 쓰고 싶은데 하다 보면 꼭 지나고 보면 많이 써 있고, 나 이번 달에 카드가 이걸로 딱 끝내야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더니 결국은 월말까지 가면은 원래 나오던 만큼의 카드 값이 또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소비를 줄여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돈을 안 쓴다라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소비가 쓸데없는 곳, 안 써도 되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소비성 지출이 많을수록 사실은 부자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더 할 필요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이제 좀 이론적인 얘기보다 제 사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센터장님은 얼마나 쓰세요? 생활비를 용돈 얼마나 쓰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용돈이 있죠. 집에 생활비 말고 저 혼자 오롯이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이, 용돈이 저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인데 이 50만 원씩 쓴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이제 체크카드에 넣어 놓고 그냥 그걸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살고, 또 한 달치는 체크카드 돈 넣어놓고 살고. 그럼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적지 않나요?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물가 상승을 그동안 감안하지 않고 계속 50만 원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전혀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부족하지 않고 누군가는 돈을 쓸 때 써도 부족하다라고 느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소비할 때는 기준이 있는 거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죠. 뭐 나는 얼마 정도 버니까 얼마는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잡게 되는 거죠. 그 또 뭐 우리 나이 때는 다 이 정도는 쓰잖아. 나이라는 그 나이대가 쓰는 평균적인 소비를 기준으로 놓고 나의 소비가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직장 동료들 보니까 나랑 소득도 비슷한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나도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직장 동료들과 또 그들을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뭐냐면 해외여행 다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나도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진 않지만 기준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다들 마음속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자기 소비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있겠죠. 제 기준은 뭐냐면, 저는 생존이에요. 생존.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그 정도. 네,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생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항상 비교하는 게, 그냥 원시인들 막 생각을 해요. 막 집에서도 뭐 수곡지 틀면 물 나오잖아요. 이게 24평, 뭐 30평이라고 물 잘 나오고, 뭐 17평 아파트라고 물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 물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물 나오면 돼요. 옛날 원시인들은 물 들어가려면 뭐 바구니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막 이렇게 물 떠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수도라는 게 있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원시인들의 삶과 지금 제 삶을 비교해 보면 같은 인간인데, 물론 문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훨씬 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디 먼 데를 갈 때도 저는 이제 그 제 차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반떼 하이브리드 타고 다니거든요. 2010년식 자동차인데 24만 킬로 탄 건데, 그거 타고 어디 가면 되게 편해요. 근데 한 70년대쯤에 어르신 선배들 세대를 보면 그때 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진짜 없었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시장 가실 때, 요즘엔 다들 마트 가시잖아요. 근데 마트 갈 때 또 그냥 안 가, 차 가지고 가잖아요. 왜? 올 때 이거 무거우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버스 타고 저랑 같이 1시간 동안 가요. 1시간 동안 시장을 가서 바리바리 사요. 바리 사서 검은 봉지만 몇 개를 들죠. 수박 하나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 날이에요. 집에 들어올 때 손가락에 줄 가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그렇게 봉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또 버스를 타고 1시간을 와서 또 집에 걸어가는 시간,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아반떼라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마트 갔을 때 전혀 제 손이 불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차도 더 좋은 걸로 바꿀 필요가 없다
라고 보고, 저는 하여튼 매사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원시인과 비교하거나 70년대와 비교하거나 20년 전, 뭐 제가 기억에 나는 25년 전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의 생활 환경 모습과 저를 비교를 하게 돼요. 그것들이 저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더 이렇게 막 돈 쓰고 싶은 필요한 게 있다고 느끼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오로지 제가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느끼는 거 하나는, 저 뒤에 기타 보이시지, 양쪽에. 저는 기타 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기타 실력이 저한테는 필요한 사람인 거죠. 기타라도 잘 치고 싶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기타라도 잘 치기 위한 건 노력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네.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버는 건 대부분 비슷할 거거든요. 내가 뭐 오늘 갑자기 노력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월급이 2배가 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다만 내가 벌어들이는 거의 대부분 한정적인 정형화되어 있는 소득에서 나의 소비를 탄력적으로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목돈이 만들어지고, 그게 나의 미래 투자 자산으로 바뀌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계속 그 모습에 있기도 하고, 뭐 이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자의 첫 걸음은 돈을 버는 거. 근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번 돈을 잘 아끼는 거거든요. 근데 아끼려면 소비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저는 생존이라는 거, 원시인이라는 거, 70년대 배경이라는 거, 그리고 20년 전에 25년 전에 저희 부모님의 생활상의 모습들이 저희 비교 기준점인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면 거기는 너무 좋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좋은 것들만 보니까, 그런 거 좋은 거 봤을 때 내 기분이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걸 보면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면 제 소비에 대한 기준이 뭐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굳이 저는 그렇게 뭐 페이스북 재미도 없고 귀찮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돈을 아끼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지름길은 그냥 안 써야지가 아니라 그냥 나의 소득, 나의 그 소비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인가를 정의해보는 거, 그것 또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정리하셔서 돈 아끼는 거에 고수가 되시고요,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